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전에는 비가 많이 왔다가 지금은 소강 상태예요. 옐런 장관이 중국 방문을 마쳤는데요. 그 결과는 미미한 것 같아요. CATL은 10분 충전으로 400km를 달리는 차를 올해 안에 출시 예정이라고 해요. 이번 주에 중국의 6월 경제지표 발표가 있어요. 결과는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차이나 전기차의 주가는 요동을 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이틀 정도 하락을 해서 마이너스 39%고요. 금요일날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하려 했는데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올라가면 할 수 없고요. 19달러까지 내려오면 그때 조금 더 매수를 해보려고요. 계속 추가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평균 단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수익률은 80%로 자꾸 떨어지는데 수익 금액은 조금 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7월 10일 수요일 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는데요. 이 지수가 증시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매수를 준비 중이신 분들은 수요일 9시 반 이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 악화로 7만원이 깨졌어요. 73,000원에서 69,900원까지 내려왔지만 주가의 하락은 그렇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 추가 매수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형 증권사 고액 자산가 고객들이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대요. 가격 상승세를 이어가는 2차전지 관련주들에도 매수세가 몰렸대요. 매수 1위 종목은 당연히 삼성전자고요. 순 매수 금액은 154억이래요. 2위는 포스코 홀딩스고요. 3위는 금양이래요. 옐런 장관이 방중을 마쳤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이 아닌 양국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긴밀하게 소통해야 한다라고 밝혔어요. 지난 6일부터 사흘간 중국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 옐런 장관은 9일 베이징 미국 대사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양국 경제의 광범위한 협력은 상호간 논란의 여지가 없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어요. 그는 기자회견에서 디커플링을 추진하지 않는다며 디커플링은 양국의 재앙이 될 것이며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실행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어요. 옐런 장관은 이어 복잡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두 경제 대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의견을 교환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밝혔어요. 옐런 장관은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승자 독식주의 접근 방식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되는 공정한 규칙을 통해 건전한 경쟁을 보장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 논의에서 미중 경제의 핵심 경쟁인 반도체 수출 통제와 고율 관세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어요. 옐런 장관이 방중을 마무리했는데요. 좋은 얘기만 잔뜩 하고 결론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화 분위기를 더 이어가다 보면 얽힌 실타래가 조금은 풀리지 않을까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차이나 전기차가 조금 오르는 것 같더니 이틀 연속 하락하고 있어요. 21선에 캔들이 걸쳐 있는데요. 그래프 모양은 21선을 타고 우상향할 것 같아요. 하지만 중국은 6월 경제지표를 이번 주에 발표해요. 발표 결과에 따라 주가는 변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CATL이 이르면 올해 연말까지 10분 충전으로 400km 주행하는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어요. CATL이 수석 과학자는 2023년 중국 자동차 포럼에서 자사는 10분 충전을 하면 4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신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며 올해 말에 출시할 전망이라고 밝혔어요. 이어 충전 시간 10분은 휘발유를 주유하는 시간보다 조금 더 길 뿐이라며 해당 신제품은 추후 5분에서 7분 만에 충전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CATL이 수석 과학자 우카이는 주행 거리에 대한 우려는 더 이상 전기차 발전의 핵심 문제가 아니다라며 앞으로 배터리 기술은 짧은 충전 시간과 추운 겨울철 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성능의 안정성을 보장하도록 발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ATL은 적극적으로 연구개발 활동을 추진하고 있대요. 현재 CATL은 연구개발 인원만 16,000명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된대요. 연구개발 인원만 16,000명이면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중국을 제외한 배터리 점유율 1위는 27.4%로 LG에너지 솔루션이에요. 그러나 CATL은 27.3%로 2위를 차지했어요. 1위와 2위가 0.1% 정도 차이가 나요.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도 CATL의 점유율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테슬라를 포함한 중국의 16개 전기차 업체들이 더 이상 가격 인하로 인해 출혈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어요. 하지만 이틀 만에 철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는 8일 성명을 내고 가격 서약이 중국의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인지했고 자동차 회사들이 서명한 목록에서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협회는 자동차 기업들이 반독점법을 지키고 독점적으로 착값을 정책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가격 단합은 자유경제 체제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7일 중국 증시는 외국인 자금 유출 속에 하락으로 마감했대요. 상하이 종합지수는 0.28%, 선전 성분지수는 0.73% 내렸대요. 두 지수 모두 사흘 연속 약세가 이어졌다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는 7,100억 원어치 매도를 했고요. 나흘 연속 순우위 매도를 보이면서 이 기간 누적으로 118억 위안어치의 중국 주식을 순매도했대요. 이번 주에는 중국 경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6월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는데요. 10일에는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요. 11일에는 월간 신규 대출 현황을 내놓는다고 해요. 13일에는 수출입 현황 발표가 있고요.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지난 5월 마이너스 4.6%로 7년여 만에 최저치로 나타났고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도 0.2%에 그쳤어요. 6월 예상치 생산자 물가지수는 마이너스 5%고요. 생산자 물가지수는 0.2%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답니다. 차이나 전기차의 주가 소식에는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남은 주말 즐겁게 잘 보내시고 다시 월요일은 힘차게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